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회계이론 제대로 알기 7절 내부통지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93페이지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우리 재무회계 그리고 내부통지제도 그리고 세무회계, 그 중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이 우리가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론이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각 2점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 9개, 1개, 5개 비중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자, 9개는 우리 재무회계, 자, 그 다음에 1개는 우리 지금 앞으로 학습할 내부 통제제도와 그리고 내부 회계관리제도, 자, 그리고 마지막에 5개는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우리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내부통제제도가 출제가 안 되고 이제 재무회계가 10개가 나오는 그런 회차도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내부통제제도 계속 출제할 예정이어서 우리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내부통제제도입니다. 내부통제제도부터 살펴볼 건데, 자, 우리 내부통제제도가 있고요. 이 내부통제제도 밑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 내부통제제도는요, 이제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목적이 있는데, 자,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그리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목적, 그 다음에 우리 관련 법규에 그리고 정책의 준수,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3가지 목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걸 우리가 기업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확보를 운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를 재무보고 목적, 그리고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를 법규 준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낼 때는 지금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를 더 끼워 넣고 이 중에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운영 목적, 재무보고 목적, 법규 준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입니다.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 1kg이면 만들 수 있는 재료를 30kg을 써서 만들고 있다라고 회계 처리를 해버리면 내부통제 제도가 이렇게 이제 운영 목적인데, 자,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1kg로 될 거를 30kg을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 그럼 29kg만큼 우리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낭비하는 부분을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통제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다. 내부를 통제를 잘해서 그러니까 낭비되는 부분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회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작성, 그리고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회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야 우리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재무정보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신뢰성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어떤 보고 라인이 있을 겁니다. 보고 체계가 있을 건데 그 체계대로 정확하게 이제 보고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 부분인데, 자, 회사의 모든 활동은 관련 법규 그리고 감독 규정, 내부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법규, 규정, 그다음에 내부 정책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규정대로 혹은 법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내부통제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앞에서 봤던 거 이제 우리 내부통제제도를 하고 있는 목적이 3가지였던 거고, 이번에 구성 요소죠. 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자, 우선 2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제 환경을 보면요. 내부통제제도의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체계, 구조, 그리고 내부통제와 관련된 상벌체계, 인력운영정책, 교육정책, 경영자, 철학, 윤리,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통제 환경이다. 자, 제가 지금 구성요소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성요소 5가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성요소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서 이렇게 3개는 정확하게 3개를 써놓고 나머지 1개는 다른 걸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통제 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에 맞는 우리 구성 요소를 찾아라 라고 나오니까 이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통제 환경 다시 읽어보면 내부 통제제도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이 되겠고, 조직 체계나 구조, 내부 통제와 관련된 상벌 체계, 인력 운영 정책, 교육 정책, 경영자 철학, 윤리, 리더십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 통제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위험 평가입니다. 회사의 내 외부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사적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사적이라는 말은 우리 회사 전체적인 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우리 회사 전체가 전체적인 수준의, 그리고 하위 업무 프로세스 수준의 위험 식별, 그리고 위험의 분석, 대응 방안 수립, 위험의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험의 지속적인 관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통제 활동입니다. 자, 조직 구성원이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제 환경은 말 그대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고, 우리 통제 활동은 우리 진짜 실제로 통제를 하고 있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제반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업무의 분장, 업무를 어떻게 나누었는가, 그리고 문서화, 그리고 승인 결제 체계, 감독 체계, 자산의 보호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 통제 활동에 모두 포함을 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정보 및 의사소통과 모니터링까지 구성 요소 5가지 나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보 및 의사소통입니다. 자, 조직 구성원이 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와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생성, 집계, 보고 체계,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의 체계 및 방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다. 통제하는 절차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모니터링은요. 내부 통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그리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또는 이 2가지 결합에 의해서 수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5가지의 내부 통제제도 구성 요소에 의해서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 뭐 어디 감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내부 통제 제도의 5가지 구성 요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내부 통제 제도의 각각에 대한 내용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인데요. 자, 내부 통제 제도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하위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자,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앞에서 3가지 살펴봤죠. 운영 목적과 재무 보고 목적과 법규 준수 목적,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중에서 이 재무 보고 목적 때문에 우리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부 통제 제도의 하위 개념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가 나와 있고요. 2번째 부정방지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는 우리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사용, 처분을 우리가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 우선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사용, 처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 직원이 어떤 권한을 남용해서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 치킨집인데 뭐 비싼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넘어가는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치킨 배달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취득을 한다던가,
뭐 혹은 창고에 있는 어떤 물건을 그냥 가지고 나가서 쓴다거나 뭐 이런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를 우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하위 개념으로 첫 번째 나와 있는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가 되겠고, 두 번째로 부정 방지 프로그램입니다. 자, 재무제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한편 확인된 특정 부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정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효과 보시면요. 자, 회사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위험을 회피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우리 내부 통제를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뭐 부정 방지도 할 수 있고 자산 보호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내부 회계도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우리 효과들이 있는데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또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리고 회사의 여러 문제점을 우리가 신속하게 포착함으로써 회사가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위험을 회피한다,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는 이 두 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자, 한계를 보면 자,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부주의나 피로 판단착오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내부 통제 제도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주의, 피로, 판단착오, 피곤해서 혹은 판단을 잘못해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런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내부 통제제도 한계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윤리 강령입니다. 어떤 이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 강령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부 고발 제도 및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자, 내부 고발 제도 말 그대로 우리 회사 내부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내부에서 또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고발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되고, 자, 이 고발하는 고발자가 없으면 내부 고발 제도가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하겠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발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있어야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채용 기준과 인사 규정입니다. 자, 우리 회사 누구 어떤 높은 사람과 관련 있는 회사의 특수관계인과 관련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채용 기준을 확 낮춰버리든가 뭐 아니면 뭐 갑자기 그 사람 뽑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채용을 하는 척 신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 방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서 어떤 채용 기준이나 인사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채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채용 기준과 인사 규정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부정 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 절차. 자, 그래서 부정 적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부정을 적발했으면은 우리 회사의 징계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어떤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 혐의가 발견됐으면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어떤 처리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 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 절차가 필요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의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의 감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내부 통제 제도를 잘 하고 있는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 부정 방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감사, 우리 그 내부 통제 제도에서는 모니터링과 비슷한 이런 절차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정 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 활동, 우리 통제 활동이라는 우리 내부 통제 제도에서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던 통제 활동을 우리 부정 위험 평가를 하고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 방지 프로그램에 이렇게 6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이 6가지를 다 포함을 시켜서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풀어보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목적은 세 가지가 있었죠. 운영 목적, 그 다음에 법규 준수 목적, 그 다음에 재무보고의 신뢰성, 재무보고 목적,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우선 운영 목적,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자, 이게 운영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아, 우리 재무보고 목적이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되겠고, 자, 이것 때문에 우리 내부 회계 관리제도가 생겼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관련 법규 정책의 준수. 아, 법규 준수 목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네 번째 거 보니까 회사의 경영성과 극대화. 회사의 경영성과가 극대화되는 건 우리 내부 통제제도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 세 개이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를 집어넣어 놓고 우리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 어떤 거니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바로 고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자, 우선 통제 환경, 통제 활동, 위험 평가, 그리고 우리 정보 및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에 우리 모니터링.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고객 관계는 우리 내부 통제제도 구성 요소와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2번이구나 라고 바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구성 요소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 효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자, 내부 통제제도 효과.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었냐면 우리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한계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경영진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신속히 발견하고 관리도 또 통제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었죠. 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를 통해서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아, 모든이 틀렸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선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죠. 그럼 정답은 3번이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4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회사가 시의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네, 어떤 위법 행위를 신속히 발견하거나 혹은 어떤 위험을 먼저 감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구나라고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네요. 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내부회계관리제도는요, 우리 정확하게 그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3개가 있었죠. 자, 목적이 운영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재무보고 목적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법규 준수 목적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재무보고 목적 때문에 우리 내부 회계 관리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내부 재무보고 목적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입니다. 그러면 우선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아니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라고 고를 수가 있겠고, 자, 계속해서 우리 2, 3, 4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재무보고 신뢰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할 뿐이지 운영 목적과 법규 준수 목적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맞는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으로 한다. 주목적으로 하는 거는 뭐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법규 준수 목적과 운영 목적도 같이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 자산의 보호 그리고 부정 방지 프로그램 이 2가지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고, 자산의 보호는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 뭐 창고에서 물건을 마음대로 꺼내 간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물건을 뭐 취득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자산의 보호라고 얘기했었고, 자, 부정 방지는 말 그대로 뭐 이제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절차,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기 있었고요. 자,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내부 통지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통지제도의 하위 개념에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까지도 맞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 내부 회계관리제도 혹은 내부 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우리 유형별 문제풀이에서 또 문제를 또 찾아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부 통지제도와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제가 안 되면 재무회계가 10개가 나오고 우리 부가가치세 부분이 5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출제가 되면 재무회계 9개, 내부 통지제도 1개, 그리고 부가가치세 5개, 이렇게 해서 15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니까 꼭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가 합격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